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의 운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계셔야 할 텐데, 날씨가 지금 최고로 이제 극성을 부리는 구간입니다. 한 보름 정도만 지나면 서서히 기온이 이제 정상, 안정기로 접어들고, 바람에서는 약간 가을 기온이 느껴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주상으로 처가 부정하는 사주를 이제 한번 학문적으로 이제 설명을 사주적으로 이제 한번 그런 조건에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주가 비경 겁재가 이제 겁재를 여성이든 남성이든 비경 겁재가 이제 많이 있으면 사주상으로는 그 세력을 사용해서 어떤 무리를 사용하고 정치를 한다든지 뭐 인기 직종에 있는 곳에서는 좋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경 겁재가 많이 있으면 조금 사주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비경겁제는 내 경쟁자, 나와 똑같은 숫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경쟁자, 내 어깨와 비슷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욕심을 내서 상대방 것을 재물이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뺏기는 기운이 강한 기운이 있는 거가 비경겁제예요. 그래서 비경겁제가 있으면 늘 경쟁자가 나타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고 같이 하는 것은 무리로 좋은데 언젠가는 다 성장하게 되면 어떤 돈을 놓고는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비경겁제가 혼잡하고 있고 혼재되어 있으면 내 처를, 내 친구, 내 동료, 내가 아는 사람, 모든 남자가 내 부인을 놓고 나와 경쟁하는 이치와 같은 기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 입장에서, 처 입장에서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고 또 본인 복이 또 그러니 남자보다는 남자 보는 눈도 조금 약할 소지는 있어서 실속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경겁제가 있으면 비경겁제를 내가 하나가 있으면 내가 내 돈을 다 내가 어떤 뭐 건물을 짓는다 아니면 오늘 하루 일당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가서 혼자 하면 내가 다 가질 수 있는데 그 여러 명이 나타나서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 일이 나누어지면서 내 목도 줄어드는 현상이 이 비경겁제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제 그 사랑을 못 받아서 내 경쟁자로 아주 무시당하는 느낌을 이렇게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다른 남성이 잘해주면 이렇게 잘해주는 남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편안한 마음을 이제 가져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제대로 보는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자칫 남편보다 더 못한 사람하고 나중에 인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보다도 더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실제로 이혼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는 한번 여러 재반 여건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경제적이나 자녀 문제나 주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정되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고 또 그 사람이랑 뜻을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내가 어떤 사람을 똑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와 아주 합심을 해서 만든다는 생각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내가 잘 고치지 못하고 내 스스로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바꾼다?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다 부정한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마음이 여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람을 좀 피우는 분들은 바람을 피고 또 사랑이 그립고 정이 그리워서 이제 그런 부정한 짓을 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마음이 여려요. 그리고 또 인정이 많아요. 인정이 많아서 조금만 잘하면 상대방이 잘하면 내가 마음을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합이 많아도 남편과도 합이라는 것은 원래 합이라는 것은 종래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합은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 합을 좋아해요. 합이 들었으니까 아주 좋다. 그것은 헤어진다는, 분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이 무너져 버리면 아까 합이 돼서 사주에서 합이 돼서 그 합이 무너지면 다른 대상에게 합하려는 그런 기운이 오며 또 합을 안 하면 마음이 허전하고 애롭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처에게 애정이 있게 되는데 애정이란 말은 남편 말고 다른 애인을 둔다는 것을 애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형태도 이제 뭐 지금은 유지하는 경우도 세상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그 합이 안 되면 합이 무너지면 모든 말썽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주에서 합이 많으면 다정하고 또 합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니까 합이 안 되면 그 다른 합을 하려고 어떤 합에 대한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주 중에 남자 사주의 편재정제라는 건 남자한테는 돈, 재물, 여자도 해당되고 처처, 애인도 해당되고 이런 기운이거든요. 그런데 편재정제가 많이 있으면 또 부인 말고 애인을 두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른 여자, 애인, 처첩을 두면 부인도 다른 관성을 부르게 되는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성분이 애인을 두고 남자친구를 두고 또 그런 남친을 두고 그러면 반대로 남편도 그런 합하려는 어떤 기운의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말은 비견겁재가 많으면 뺏고 뺏기는, 나는 내 부인, 내 남편이 쓸모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비견겁재는 내가 필요 없는 대상이 아니라 그 필요 없는 대상은 남편하고 부인은 서로 원수같이 그러지만은 비견겁재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던 사람, 내가 기다렸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모없어서 내가 버리고 또 상대를 버리고 그래도 누군가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단점이 다른 사람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사람의 운이며 또 기운이고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기운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진술충미가 있는데 진술충미는 방위도 되고 여러 용도로 복잡하게 이제 풀이하고 이제 해석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창고, 고장, 또 무덤, 이런 창고, 고장, 무덤 같은 것은 돈 생기면 창고에다 집어넣고 무슨 살림살이 같은 것도 창고에다 집어넣고 또 무덤같이 그렇게 알뜰하게
또 근검하고 살림 잘하던 사람이 이 하계살은 이제 계고라고 그러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계고,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하계라는 것은 열리면 그동안에 근검 전략하고 알뜰하게 살고 남편밖에 모르고 부인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 창고문이 곡간문이 열리고 열게 되면 죽든지 죽으라고 이렇게 살림만 하던 사람이 다른 그 방향성을 반대 성향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뜰하던 사람이 돈도 쓰게 되고 또 화장도 하게 되고 옷도 사서 입고 사치도 입고 그 고급 음식도 먹게 되고 또 밖으로만 계속 이렇게 돌기 시작을 해요. 밖에 막. 그리고 모임이라든지 뭐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그런 자리로 자주 가게 되고 또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딴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즐기고 살고 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 화계 계고가 열린다. 그러면 계고 창고문이 열린다는 뜻인데 또 생각을 다르게 발상 전환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계고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딴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전혀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애가 있든 그동안에 모든 것을 자녀도 있어도 아주 그런 자녀도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식으로 아주 그렇게 모성애가 강하고 자식 없이는 못 살던 사람도 전혀 다르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비겁 겁재가 오고 사주에서 간살 혼잡이 되고 그러면 이런 운기에서 그런 운을 만나면 이런 부정한 그런 사주에 놓이게 된다. 또 사주의 비견겁재가 재성 돈 여자가 또 암합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합을 하려는 기운이 내면에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합을 하고 있으면 보이지 않게 내가 어떤 조건이 되면 내가 한번 사랑을 해봐야지. 그런 여자가 오면 내가 사랑을 하고 다른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암합 속에 늘 이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유정하게 마음을 아주 유정하게 그렇게 좋게 아주 다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암합이 일어나는 현상은 자녀를 낳고 살다가 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애기 낳기 전에 이제 남편을 이제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고 사랑을 했는데 아니면 어떤 조건에 어떤 피치 모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임신을 해가지고 자녀를 갖게 돼서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원래 이상적으로는 그런 배우자감이 자기 배우자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암합이라는 거가 놓이면 보이지 않는 합을 하려는 그 기운이 마음속에 태동하고 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운이. 그래서 그런 조건의 사람을 만나면 애기 낳고 살다가 정부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야반 도주하게 된다는 것이 이 암합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성적인 문제도 많이 개방되고 지금은 사회생활도 여성분들도 활발하게 해서 아무리 이제 세상이 변해도 윤리 도덕을 생각도 하지만은 또 자기 인생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이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내가 행복하고 내 인생은 나의 책임하에 있고 권리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하려면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부분에서는 내가 책임을 짓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이제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다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정답도 옳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 시대적으로 시대마다 어떤 방법이라든 살아가는 가치관은 계속 변하고 그 시대에는 그거가 맞을 수도 있고 다음 후에는 틀릴 수도 있고 또 그 전에는 틀릴 수도 있고 지금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내 역할을 다하면서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만큼 벌려진 상황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좋냐 나쁘냐 그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